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3일 시험을 대비해서요. 2월 기출문제로 마지막 마무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인데요. 항상 제일 핵심이죠. 문장 분석형 문제. 즉, 문장을 쭉 보는 게 아니라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잘 구분하면서 구조를 잘 분석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형인데요. 많게는 10문제 중에서 정말 많을 땐 8문제, 최소 적어도 5문제 정도는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냥 쳐다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찾아보시는데요. 자, 网络社交工具的 인터넷에서 우리가 SNS 같은 거죠. 그런 도구들이 이런 식이 되면 일단 주어는 얘가 돼야 돼요. 加快 빠르게 만들었어요. 뭐를? 속도와规模. 이 문장은 아주 심각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빠르게 만들었다의 주체가 광범위함이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使用. 이런 SNS의 사용이 빠르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예요. 그럼 광泛을 아예 빼지 말고 어디다 써도 되냐면 广泛使用. 네, 수식하는 말로 써도 됩니다. 그 다음 지금처럼 문장 성분 간의 개수가 다를 때, 예를 들어 주어는 2개인데 동사가 하나거나 동사는 하나인데 지금처럼 목적어가 2개거나 혹은 동사는 이거하고 이거 했다는데 목적어가 하나거나 이렇게 개수가 뭔가 하나가 더 많을 때는 다 말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지하 콰이 소뚜는 말이 되죠. 하지만 규모를 빠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규모는 우리가 5급 동사로扩大, 확대시키다 라는 말을 써야 되죠. 따라서 얘는 이 목적어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총체적 난관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자체가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된 게 없는 그런 케이스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역시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꾸미는 말이고 주어는 청춘이죠. 칭춘은 不可不能浪费,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一些有意义的事需要做.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주어가 쓸데없이 바뀌는데 우리는 계속 청춘 얘기를 이끌어가면서 여기 청춘이 있다고 생각하고 청춘은 需要 필요한 거예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목적어가 좀 길어지면서 해야 하는 거죠. 뭐를 一些有意义的事 여기에 목적어로 들어가줘야겠죠. 네, 구조상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계속 청춘은 낭비해서는 안 되고 청춘은 이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조가 잡히셔야 될 것 같고요. 자, 53번 보시면葡萄라는 주어로 갑니다. 포도는 是입니다. 이러이런 水果. 네, 그래서 是는 이퀄 관계를 나타내면서 네, 포도는 과일이 맞죠. 그리고 보시면 주어가 좀 바뀌어요. 이번에는 요만큼이요. 일상생활에서 포도를 많이 먹는 것은 是 했는데 목적어가 없죠. 이거는 对身体 몸에 유익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是를 괜히 썼어요. 그래서 아예 빼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이미 서술어가 있잖아요. 유익하다라는 형용사가. 만약에 是를 쓴다면 강조를 하거나 해서 같이 뭐와 더라 구조를 이루어서 쓰던가. 是对身体有益的. 어쨌든 서술어는 有益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다라는 동사를 또 쓸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SVO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가 사실 상당 부분, 대부분의 경우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의미상의 중복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접근 방법은 그림을 일단 그려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이러이러던 차잎은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最好 가장 좋기로는 不要 뭐 하지 마세요? 초과하지 마세요. 18개월이라는 시간. 근데 뒤에는 之久. 之라는 말은 앞에의 지우는 오래됨. 이게 목적어 그러면 2개가 겹쳐버렸잖아요. 18개월 之지우라고 하던가 18개월의 시간이라 하던가 하나만 썼었어야겠죠. 이런 것도 제법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따로 빼서 그렇지 거의 비슷한 겁니다. 다 문장을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뒤에 이런 경우는 목적어가 없잖아요. 앞으로 빠져 있었고 이런 경우는 목적어가 2개인데 하나가 안 맞고 얘는 목적어가 2개인데 하나가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니까 빼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상 비슷한 내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해 일부분을 풀 때 펜을 들고 그냥 이렇게 훑으면서 뜻이 뭐 어디가 이상하지? 이렇게 찾으시면 보통 못 찾아요. 그래서 구조를 분석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 독해 이 부분은 지난 2월 시험에 있었던 거 한 세트만 한번 풀어보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랬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스탑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문제를 풀 때 빈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이걸 안 쓰면 지금 3개짜리라서 좀 괜찮은데요. 막 4개 나오고 이러면 이게 2번 빈칸인데 막 3번째 단어 보면서 열심히 넣어보고 막 이런 상황 생겨요. 그래서 이거 적는 거 금방 적으니까요. 항상 번호 쓰고 그리고 답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빈칸 주변을 볼게요. 일단 요 주변만 봐서 해결이 되면 끝이니까 막 다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体育锻炼, 체육 단련은 能帮助 뭐를 도와주냐면 이제 요렇게 짝꿍이요. 항상 우리가 짝을 잘 찾아야 됩니다. 1번에 들어가는 동사들은 얘네하고 짝꿍이에요. 사람의 생리와 심리 상태, 더 확실하게 말하면 상태를 1번 하는 것을 돕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는데요. 이게 전부 뭐로 시작하냐면 까이로 시작해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뒤에 있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네요. 전부 다 고치는데 고치는 방향이 좀 달라요. 먼저 리앙이 나오는데요. 리앙과 샹과 지야는 다시요. 전부 다 하오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들이에요. 따라서 요 2개는 사실상 뜻이 똑같다는 얘기요. 하오, 좋다는 얘기요. 그럼 요 2개는 나쁜 것을 좋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주로 까이리앙은 구체적 사물에 많이 쓰고 까이샤는 추상적인 것을 좋게 바꿀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까이리앙 투랑, 토양, 여기 땅이 되게 막 척박해요. 그런 거를 뜻은 다 똑같죠. 지금 한국말로 보면 개선시킬 때 토양, 땅이라든지 이건 우리나라 말에서도 이런 말 쓰죠. 품종을 개량한다. 이게 씨앗이 되게 열매가 잘 안 나고 이러면 농학 박사들이 품종을 개량해서 더 좋게 혹은 도구 같은 것을 더 좋게 그래서 나쁜 걸 좋게는 똑같지만 주로 구체적인 거라면 까이샤는 추상적인 걸 나쁜 걸 좋게 예를 들어 까이샹 관시 나 쟤랑 싸웠어.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를 좋게 까이샹 환징 아프리카 애들 공부하는 환경이 안 좋아요. 환경을 좋게 까이샹 푸 서비스가 여기 너무 안 좋아요. 서비스를 좋게 해서 뜻은 굉장히 유사한데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거고요. 자, 지는 여러분 진이란 글자에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뭔가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느낌. 지금도 신발을 만드는 기술이 있겠지만 앞으로 컴퓨터나 로봇을 이용해서 더 까이진 기술 발전을 시킨다거나 지금도 이렇게 강의 방법이 있겠지만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발전을 시킨다거나 정보란 말은 이미 좋은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연구 성과라는 말을 쓰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암을 좀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 물질을 발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과가 크지만 그걸 다 발전시켜서 이제 진짜 환자들에게 응용을 할 수 있게 까이진 정보한다거나 발전시킨다는 뜻이 안에 들어있다면 정은 발을 정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또이. 따라서 얘는 틀린 걸 맞게 고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까이정 초우, 잘못을 고친다거나 최대한 단점이나 추어비에즈, 추어즈는요 글자를 아예 잘못 쓴 거. 예를 들어서 쩐을 쓸 때 우리가 여기 3개를 넣어야 되는데 2개만 썼다. 이런 걸 추어즈라고 하고요. 비에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쩐은 이 글자가 아닌데 우리 왜 키보드에서 ZHEN 누르면 여러 가지 쩐이 막 나오잖아요. 실수로 내가 이런 쩐을 넣어버렸다. 그러면 그거를 비에즈라고 합니다. 어쨌든 틀린 글자들을 바로 고쳤다거나 이런 거를 까이쩡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의 생리, 심리, 상태, 추상적인 것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발전을 시킨다. 말 안 되고요. 그리고 얘는 틀린 것도 아니고 이미 정답은 C가 됩니다. 잠깐 앞으로 가는데요. 사실 너무 한 가지가 확실하면 뒤는 볼 필요는 없어지죠. 실제 시험에서는요. 저는 풀이를 좀 할 거예요. 자, 2번째 보실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그러나 对 이런 사람들에게 来说 있어서 短时间 짧은 시간에 剧烈的运动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그래서 요게 주어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까요? 운동은 나 혼자 하는 거죠. 그거는 剧烈가 맞고요. 발음 剧烈. 그렇지 않고 쌍방이 맞붙는 거. 예를 들어서 비싸이 처럼 상대가 있고 이런 경기가 격렬할 때는 激烈라는 말을 써요. 이거 안 적히는데? 만들게요. 물론 제 지금 획순이 엉망인 건 원래 제가 못 써서가 아니에요. 네, 激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더를 하나 쓸게요. 외우실 때요. 운동은 剧烈的运动이고요. 맞붙는 거는 激烈的比赛라고 외워주세요. 특히 경쟁 같은 것도 激烈的竞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사실은 잘 나오기 때문에 오늘 안 나왔다고 우리가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시간에 너무 격렬한 운동은 是더는 일단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핵심을 볼게요. 네, 목적어가 빠졌네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재해가 있다. 이건 일단 아니죠. 보통 재해 같은 경우는 自然灾害, 자연재해에 많이 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얘네들은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명사성도 가능합니다. 명사성도 가능합니다. 다들 상하게 하다, 해치다 뜻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상하이는 몸을 상하게 하고 해치다. 身体 구체적이죠. 상하이 身体 몸에 잡히잖아요. 반면에 웨이하이는 건강,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다. 그래서 웨이하이, 健康 두 개를 구분해 주시고요. 상하이는 뜻이 두 번째가 있어요. 감정을 상하게 하다. 상하이 깐칭. 이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명사일 때 뜻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상하이는 첫 번째, 이 몸에 생긴 상해. 여기가 뭐 긁혔다거나 찢어졌다거나 그게 명사일 때 1번 뜻, 2번 뜻은 약간 감정적인 상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얘는 건강상의 해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운동은 해로움이 있다. 이건 건강상의 해니까 지금 계속 정답이 C로 하고 있는 거고요. 시엔하이 6급 동사를 이건 사람을 모함하다 라는 뜻이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每个人都应该根据 뭐에 근거해서 여기까지만 딱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개인의 건강 3번에 근거로 해서 운동을 뭐 고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먼저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제낄게요. 症状 증상. 단 症状은 따페이가 중요한데 5급 동사 하나 붙여서요. 증상을 완화시키고 호전시키다. 缓解症状. 증상을 없애다. 6급 동사 붙여서 消除症状. 이런 것들 같이 알아주세요. 形态, 형태는 모양, 모습이란 뜻인데 당연히 건강 모습은 말이 되지가 않겠죠. 문제는 요거다, 그쵸? 情况은요, 상황, 얘도 뭐 어차피 상황인데 지금 일의 형편, 사정이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묘사할 때 보통 쓰게 되는데 예제를 한번 보면서 느껴보면 他刚上任, 그는 막 부임해서 不了解情况, 여기 고정되어 있는 이 상황을 잘 모릅니다. 일의 정황, 형편, 이렇게 되어 있구나. 지금 상태를 잘 모르니까 工作怎么干还不太清楚. 일을 어떻게 할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状况은 똑같이 한국말로는 상황이지만 이건 어떤 성질 혹은 수준, 높낮이가 생긴다거나 발전하고 움직여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에 포인트를 줄 때 주로 状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징황이 조금 정적이라면 이미 있는 것을 그대로 묘사를 한다면 状况은 발전해서 수준이 변할 수 있는 것들,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건강 같은 경우는 건강이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내일 모레 막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健康情况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健康状况이라고 해서 지금 건강 수준이 어떤지, 건강이 어떤 발전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비슷한 말로는 身体状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답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계속 C로 가고 있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쓰기요.
지난달 쓰기 같은 경우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쓰기를 연습하기에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주인공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我父亲奶奶 쓰는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가끔씩은 외국 사람이 이름 나오고 막 한자 복잡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꼭 요번에 썼어야 되는 표현은요. 투어시에, 투어는 원래 질질 끌다죠. 그래서 슬리퍼, 그 중에서도 풀로 만든 슬리퍼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차오 투어, 그리고 이 풀로 만든 슬리퍼를 엮다, 네, 짜다라고 해서 bien 혹은 bien츠라는 단어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지난 그 쓰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오랜만에 단락의 개수가 굉장히 많았다. 11개. 자, 우리가 항상 이 요약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단락 개수를 굉장히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제가 가장 좋은 개수는 3개에서 5개, 평균적으로는 4개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고지에서 단락이 바뀌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죠? 무조건 2칸을 띄우고 뭔가 이제 쓰기 시작하죠. 쓰다가 꼭 원고지 끝까지 가지 않고 예를 들어 재수 없으면 한 2칸 썼는데 단락이 바뀌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원고지를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자꾸 생겨요. 그렇죠?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인다는 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글의 40%만 써서 원래 글을 읽는 사람 못지않게 비슷한 정보를 정확히 얻어가게 만드는 요약 쓰기를 하라는 건데, 그것도 힘든데 자꾸 이렇게 버리는 원고지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30% 갖고는 여러분 40%도 힘든데 제대로 된 의미 전달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1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3개에서 5개 정도로 조절을 할 겁니다.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첫 번째, 단순히 단락별 요약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통 가장 잘못 배우는 케이스인데요. 오늘 제가 이런 거 연습하기 이 글이 너무 좋다고 생각돼요. 좀 이따 저랑 해보시면 알 텐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번 단락 40% 골라내세요. 2번 단락 40% 골라내세요. 한 다음에 다 합치면 돼요. 라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의 이 비중이 다 달라요. 어떤 단락은 거의 다 써야 되는 단락이 있고 어떤 단락은 사실상 이 글에서 우리가 40%로 줄이는 데 있어서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단락도 있고 10%만 써야 되는 단락도 있고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단락별로 줄인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되시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중복되는 내용은 무조건 패스. 뒤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당연히 패스를 해줘야 60%를 버릴 수 있게 될 테고요. 대사. 인칭 대사, 예를 들어서 원, 이, 타 이런 것들이 원래 글에서는 여기서 타를 써도 괜찮았는데 내가 이거를 다 띄워넣고 요 내용 다음에 요걸 써서 타가 갑자기 나오면 이해가 안 가는 글이 될 수도 있다고요.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는지 저, 나, 저야, 나야, 이것, 저것 이런 거 쓸 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멀리 있는 것끼리 써도 이 말이 성립이 되는지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직접 합법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굉장히 짧고 예를 들어 워낙 이 글의 주제성하고 관련이 있다. 한 10글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쓰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길게 내려가는 거는 똑같이 이 표를 쓰는 순간 우리는 줄이는 걸 포기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간접화법으로 바꾸는데요. 오늘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화법 이 연습을 하시고 싶다면 요 바로 전달 적중특강에 요거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이제 요런 것들이 탁탁 사라지고 나면 중간에 우리가 딱 뛰어넘어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발췌해서 쓰다 보면 갑자기 좀 너무 연결이 어색하거나 그럴 때는 뭐 소이, 但是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좋은 요약 장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40%를 어디에서 골라낼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한국어로 한번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단락이라고 그랬어요. 총 10일까지 가는 거 한번 보실 거고요. 어렸을 때 나는 주로 아버지의 슬리퍼를 신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슬리퍼는 갈대를 사용해서 엮어 만든 것으로 모양이 간단하고 발에 신으면 매우 시원했다. 제가 해석은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것보다는 좀 직역에 가깝게 어색하더라도 시멘트 바닥 위를 걸으면 그 신발 밟는 소리가 커서 스르륵 스르륵 했다.
2번 탈락. 아버지는 항상 바빠서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고 나에게 상관할 시간이 없어서 내가 자유롭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중산에 뜰 때까지 잤고 일어난 후 아버지가 새벽에 남겨놓은 밥을 먹고 그런 후에 그 풀 슬리퍼를 신고 층을 뛰어내려가 줄곧 저녁 무렵까지 놀았다. 3번 탈락. 아버지는 항상 내가 그의 풀 슬리퍼를 신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는 그 풀 슬리퍼에 대해 마치 유난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다. 한 번은 내가 조심하지 않아 그 슬리퍼를 잃어버렸는데 돌아와서 뜻밖의 아버지에게 귀가 잡아당겨져 요렇게 돼가지고 한바탕 욕을 먹었다. 나는 억울했다. 겨우 슬리퍼 아니야? 후에서야 나는 이 풀 슬리퍼는 이 말이 제가 참 잘 안 되죠. 할머니가 그에게 엮어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대학 졸업 후 시안에 가서 일을 해서 할머니와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함께 살 수도 없었지만 매년 날씨가 가장 더울 때 아버지는 항상 하나의 소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안에는 한 켤레의 풀 슬리퍼가 포장되어 있었다. 4번 달라. 할머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쓴 편지에서 말했다. 얘야, 엄마가 네 곁에 있지 않으니 너는 네 자신을 돌보는 것을 배워야 된다. 엄마가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너에게 풀 슬리퍼를 엮어주었어. 신발이 비록 못생겼지만 신으면 시원하단다. 엄마는 네가 아주 보고 싶으니 짬이 있으면 엄마를 좀 보러 돌아오렴. 네 사진은 엄마의 손가락에 문질러져 노랗게 되었다. 저 이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자, 5번. 5살의 나는 당연히 이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한 켤레의 풀 슬리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진정으로 이러한 혈육간의 정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16살이 되었다. 그때 할머니는 여전히 여름에 아버지에게 풀 슬리퍼를 붙여왔고 매번 받으면 아버지는 항상 아주 오랫동안 자세히 보고서 말없이 잠시 동안 멍하게 있었는데 나는 그가 분명히 할머니를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일이 많고 바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오랫동안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6번 달라. 이 슬리퍼는 시안 거리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고 모양도 정교했다. 할머니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풀 슬리퍼는 이곳에서 매우 싸게 팔았다. 할머니가 소포를 붙이는 우편 비용은 이것에 그치지 않겠지? 라는 말은 훨씬 비싸겠지? 더군다나 그녀는 밤을 새서 불을 켜고 마음을 쓰고 힘을 들여 엮는 것이었다. 사와서 이렇게 신는 풀 슬리퍼는 모양이 예쁘고 또한 발에 맞았다. 그러나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름에 맨발로 그것을 신고 집안에 걸어 다닐 때 뜻밖의 그 스르륵 스르륵 신발 소리가 나지 않아서 낙담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크고 발에 맞지 않는 풀 슬리퍼를 신었다. 그것을 신으면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할머니가 떠올랐고 여러 해 동안 그녀를 못 봤고 그녀의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 없었다. 또 2년이 지났고 아버지의 풀 슬리퍼가 갑자기 끊어졌다. 이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말이죠. 포저 하우라고 해서 이제 보충 설명.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가신 그날 시아는 마침 매우 더운 여름 날씨였다. 아버지는 소식을 아시는 오랫동안 반응하지 못했다. 그는 집안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의 이마 위에 땀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고 금세 그의 눈이 빨개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9번 단락. 풀 슬리퍼가 없어지자 아버지는 마치 영혼이 없어진 것 같이 항상 무언가 빠뜨린 것처럼 몹시 우울했다. 때로 풀 슬리퍼를 파는 노점을 지날 때면 그는 쪼그리고 앉아 그중 한 켤레를 들고 아주 오랫동안 자세히 보았다. 나는 한쪽에 함께 있으며 매우 마음이 아팠다. 10번 달라. 나는 풀 슬리퍼 엮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할머니와 똑같은 슬리퍼를 엮으려고 했다. 생각도 못하게 보기에 간단해 보였지만 엮어보니 번거로워서 나는 한 번 한 번 엮었다가 한 번 풀었고 계속 실패를 했다는 거죠. 손끝이 문질러서 물집이 생겼다. 후에 나는 마침내 풀 슬리퍼를 엮는 과정을 익숙하게 알게 되었다. 마지막. 나는 아직도 첫 번째 풀 슬리퍼를 아버지 앞에 놓았을 때 아버지 얼굴에 드러난 뜻밖의 기쁨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 매년 아버지에게 이러한 한 켤레의 풀 슬리퍼를 선물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풀 슬리퍼가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미 한 켤레의 단순한 슬리퍼가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의 연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일단 제 첫 느낌은요. 안 줄이고 싶어요. 얘는 줄이면 이 뭐랄까 굉장히 이 문학적이잖아요. 요번 글은 줄이면 굉장히 그 사이사이의 행간의 어떤 이 감정적인 요소들이 다 사라지긴 할 건데 줄일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자 일단 줄이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단락은 항상 그렇지만 좀 많이 줄이는 거는 좀 부족해요. 많이 줄여버리면 배경이 확 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렸을 때 씻는 걸 좋아했는데 갈대를 사용해서 엮어 만들었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갈대란 단어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갈대를 자어로 바꾸고요. 풀을 사용해서 엮어 만든 여기다 같이 넣어버리면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풀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모양이 간단하고 신으면 시원했다까지만 해서 묘사는 끝내는 걸로 스르륵 스르륵 이런 거는 너무 이제 더 묘사가 깊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小时候我一直喜欢穿 신는 걸 좋아했는데 父亲的 어떤 슬리퍼 用草编成的 用草 풀을 사용해서 엮어 만든 拖鞋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样子简单 그 다음에
穿在脚上非常清凉 혹은 凉快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배경이 나왔죠. 그 다음 정말 우리가 빼야 되는 단락, 2번 단락. 아빠 바빠서 나 상관 안 해서 나 그 슬리퍼 신고 하루 종일 놀았다는 얘기는 앞에서 좋아했다는 얘기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40%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완전히 제가 제껴버리는 걸로. 3번 단락. 일단 싫어하시는 거 나와야죠. 父亲总不喜欢我穿他的草拖. 내가 그의 草拖 풀 슬리퍼 신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다는 말을 왜 빼도 될까요? 뒤의 내용에서 충분히 독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는 뒤에 에피소드를 살짝 언급해주면 됩니다. 有一次 원래는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我不慎 우리 그 5급 형용사 중에 진선, 신중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조심하지 않아, 더 쉽게 얘기하면 不小心이라고 하셔도 돼요. 把 혹은 将 무엇을 那双草拖를 원래 표현 그대로 하면 신고 다니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穿丢了. 回来 돌아왔는데 没想到 혹은 竟然 뜻밖의 被父亲뭐 기가 꼭 잡아당겼을 필요는 없으니까 骂了一顿. 우리가 이顿이라는 요 동양사는요. 욕을 하고 때리고 달러 이顿, 뭐 피핑 이顿, 야단을 치고 이럴 때 보통 써요. 骂了一顿. 억울했다는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는 중요할 것 같죠? 后来我知道 뭐를 알게 됐다? 这双草拖是奶奶给他编的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경을 좀 설명합니다. 왜 할머니가 이걸 보내게 되었는지. 자, 爸爸大学毕业后到西安工作. 与奶奶 할머니와 离得很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같이 살지 못하는 거는 당연히 유추가 가능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게 되시고 每年天最热的时候 아버지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항상 하나의 소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안에는 이게 들어있었다 하지 말고 아까 우리 1번 단락에서도 비슷하게 했었는데 항상 하나의 안에 한 켤레 풀 슬리퍼가 포장되어 있는 소포 넣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父亲总能收到 항상 받을 수 있었다. 一个里面装着一双草拖的包裹 라고 하면 굳이 두 문장으로 가지 않고 훨씬 짧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단락은 전체적으로 할머니가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요약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빼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마음은 우리가 그 매년 보내는 그 마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 이것도 내용을 굉장히 또 빼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제가 고른 내용만 썼을 때 딱 원고지가 거의 딱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굳이 너무 아깝지만 쓰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5번 단락을 가면 자 3번 단락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항상 이런 소포를 받았다. 5岁的我 5살짜리 나는 当然 혹은 自然 뭐를 이해하지 못했다? 体会라는 말은요. 몸체자를 써서 5급 동사로 직접 체험을 통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无法体会这种感情 이런 감정을 당연히 이해 못했고 真正体会到的时候我已经16岁了 진정으로 그 감정을 알았을 때는 16살이었다 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한 문장이 끝나면 되겠습니다. 每次 매번 收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때 할머니는 여전히 여름에 아버지에게 폴리 슬리퍼를 붙였고 이 얘기는 당연히 빼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가 빠지니까 굉장히 어색해지죠. 매번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결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每次 뭐를 받아요? 收到 하고 뒤에 奶奶的草拖 하고 할머니가 보내준 그거를 살짝 넣어줘야죠. 다시 每次收到奶奶的草拖 심표 父亲 항상 总是 아주 오랫동안 자세히 본단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이 글에 端详良久 그래서 이건 쓸 거예요. 그닥 어려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두 번이나 나오는데 한 번은 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시간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는 얘기고 良久는 很久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很久라고 하셔도 돼요. 아주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리고 말없이 잠시 동안 멍하게 있었다. 거의 두 개의 묘사를 할 때는 항상 하나를 고르세요. 좀 더
나은 걸로. 그래서 오랫동안 쳐다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我知道 나는 뭐를 알았죠? 他肯定是想奶奶了. 분명히 할머니가 그리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바빴다 뭐 이런 얘기는 또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6번 달라. 풀 슬리퍼 사실 시안에 많이 팔아요. 그리고 그거 훨씬 예쁘고 편한데 그래도 아빠께 나는 왠지 더 좋더라고요. 이거는 빼도 되는 내용이죠. 바로 어디로 가냐면 2년 후로 가면 됩니다. 다시 연결을 한번 볼까요? 할머니를 생각한다는 걸 알았다. 근데 여기서 2년이 지난 거예요. 16살에서 2년이 지난 거예요. 又过了2年父亲的草托忽然就断了. 그리고 나이나이 去世了.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가신 그날 더웠다. 이거는 물론 아름다운 말이긴 하지만은 일단 당장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父亲得知消息后, 이 소식을 알게 된 다음 很久没反应过来. 이 표현 많이 씁니다. 회화에서도. 没反应过来면 언뜻 상대방의 어떤 소식이나 이 말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뭐라고?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他坐在屋内 집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던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동부동的. 很快. 자, 나는 그의 땀이 한 방울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다 못하고 바로 아빠의 눈이 빨개졌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울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로 연결해서 한번 연결해보면 他坐在屋内一动不动的很快他的眼睛红了 라고 하면 내가 보았다는 굳이 쓸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没有了草托 이게 없어지니까 父亲没有了 仿佛가 들어가면 더 좋아요. 5급 부사 마치 仿佛没有了灵魂 영혼이 없어진 것 같이 항상 무엇을 빠뜨린 것처럼 묘사는 빼고 몹시 우울했다. 闷闷不乐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总是闷闷不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디를 지나가다 路过 라는 말 쓰죠. 路过 어디를 지나가요? 卖草托的 草托를 파는 탄즈 노점을 지나갈 때면 다 쪼그리고 앉는 것보다는 나아져 들고 其中的一双 그중 한 켤레를 들고 또 나왔어요. 자세히 보다 아까 뭐 있었죠? 端详良久 한 번 더 쓸 수 있겠습니다. 我陪在一边 옆쪽에서 같이 있어주면서 非常心疼 마음이 아팠다. 이 말을 제가 왜 쓰느냐? 뒤에 그래서 배우거든요. 나는 开始学 뭐 하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编草托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똑같은 걸 엮으려고 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고요. 没想到 보기에 간단히 보였지만 실제만 얘기할게요. 사실은 어때요? 非常繁琐 번거롭다.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세한 과정. 그래서 아주 힘들게 배웠지만 后来我终于 그리고 원래 표현대로 해볼게요. 将 将은 빠져. 把 그리고 编草托的过程 원래 표현도 流程이었어요. 근데 굳이 编草托的过程을 熟忍于心이라는 말은 마음속에 깊이 새길 만큼 익숙하게 배운다는 말인데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后来我终于学会了 4급 수준이잖아요. 배우게 되었어요. 뭐를? 编草托的过程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가 핵심이야. 我还记得第一双草托放在父亲面前时 아버지 앞에 놓았을 때 父亲 얼굴에 드러난 뺄게요. 父亲脸上的惊喜 놀라면서도 너무 즐거워하는 그 표정을 기억하고 있다. 앞으로 매년 以后每年 나는 뭐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는 送父亲 아버지에게 一双 한 켤레 草托를 선물할 겁니다. 我要 할까요? 我会 할까요? 후이도 괜찮고 야오는 의지를 나타낼 거고 원래 글은 후이였던 것 같아요. 할 것이다. 이렇게 因为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이다 하지 말고 내용만 바로 얘기할게요. 草托对父亲来说 아버지에게 있어서 对 누구누구 来说不是 A 而是 B 쓸게요. A가 아니라 B다. 보통 이게 그냥 설명을 하는 굉장히 딱딱한 글이면요. 바로 이것만 쓰고 이건 빼라는 경우도 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나 문학적인 글이고 이 부분이 마지막에 되게 아름다운 부분이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因为草拖对父亲来说已经不是一双单纯的 단순한拖鞋가 아니라 而是 나이나이더 할머니의 아이더 연시 사랑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너무 예쁜 표현이라 지금 제가 이렇게 골라낸 것만 쓰시면 정확하게 원고지가 차게 되겠습니다. 우리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굉장히 많은 단락이 있었지만 버리는 단락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1번 단락은요. 1에서 3번 단락을 한 번에 넣어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매년 여름에 소포로 보내준 슬퍼 신는 것을 내가 좋아했었던 이야기. 그리고 4는 버렸어요. 4는 버리고 5번 단락을 2번 단락으로 써서 매번 소포를 받으면 아버지는 슬리퍼를 보며 할머니를 그리워했다는 얘기. 6, 7 버리고 시 안에 이런 거 되게 많이 팔아요. 이런 거 다 버리고 8, 9번을 3번 단락으로 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슬리퍼가 끊어지자 아버지가 우울해한 이야기. 그래서 10번, 11번 마지막 내가 그거를 배웠고 앞으로도 선물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 짓는 그래서 총 4개의 단락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글은 반드시 차오투어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이 글의 맥락을 쭉 이끌어오는 가장 중요한 사물이 바로 차오투어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나이나이더. 이 이상 좋은 제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월 기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적중특강도 우리 집에 가고 싶은 거지 빨리.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월 기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수업도 우리 최은정 사단의 3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적중특강이라고 해서 요거 그대로 나올 거예요 라는 뜻은 아니지만 문제 유형,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기교, 테크닉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월 시험에 앞서서 이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